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순장의 경제학적인 새로운 해석. 순장은 암살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 위험 회피 전략. 그들은 순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보필하는 신하들과의 유인 구조를 일치시켜 암살과 독살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낮출 수 있었다. 순장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생전에 그를 모셨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행위를 말한다. 순장은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졌던 기이한 풍습이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거의 모든 대륙의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문화적 현상이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러한 순장을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신분사회의 특성이 결합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을 희생하는 다양한 의식. 고대에는 사람을 희생하는 다양한 의식과 제례가 행해졌다.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노역자들을 생매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일본에는 제방, 다리 등의 주요 건축물을 축조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히토바시라 전설이 전해진다. 중남미 지역의 아즈텍 문명에도 1487년 테노치티틀란 피라미드 공사 후 8만 400여 명의 죄수와 노역자들을 나흘에 걸쳐 학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서도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총지휘관인 아가멤논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산다. 이에 아르테미스는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여 그리스군이 2년 동안 출항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산 제물로 바친다. 로마 역시 패전국의 병사를 산 채로 묻어 전사한 동료들을 위로하기도 했으며, 여신의 시중을 매장하여 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로마에서는 이처럼 사람을 제물로 이용하는 제사를 억제하기 위해 기원전 97년에 사람의 희생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 이후 동물을 제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인형이나 초상화의 봉헌 등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고대 문명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희생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람을 희생해 제사 내지 의식에 활용하는 인신공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순장과 공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인신공의가 신에게 기원을 올릴 때나 특정 행사에 사람을 제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순장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생전에 그를 모셨던 사람들을 함께 묻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순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신공의 말고도 순사라는 것이 있다. 순사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를 뒤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모셨던 분이 아무리 존경스럽다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순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피할 수 없는 인습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순사나 순장은 장례 방식의 차이일 뿐 그 내용 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비일비재했다. 산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사실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방식은 더욱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중국 은나라 후기 도성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굴된 은왕의 무덤 11기에서는 73개의 사람 머리와 목이 잘린 69의 사지가 발굴된 바 있다. 온전하게 머리와 사지를 갖춘 시체도 2구 있었다. 무덤 내 동쪽 부분에서는 또 다른 시신이 68구가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왕이나 귀족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순장은 위험 회피 전략이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왜 이처럼 잔혹하기 그지없는 문화가 형성된 것일까? 윤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고대의 미개인들이라서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일까? 물론 이러한 고대인들의 문화에는 문명화되지 못한 이유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장 문화는 절대 왕권이 공고히 다져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국왕들이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고안해낸 위험 회피 전략이었다. 고대 사회에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시의 국왕들은 주요 귀족 계층이나 지방 유력자 혹은 곁에서 자신을 보필하는 사람들, 누군가 자신을 누르고 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즉, 고대 국왕들은 항상 암살이나 독살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생활해야 했다.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만약 자신이 죽으면 지근해서 자신을 보필한 사람들까지 함께 묻혀야 하는 제도, 즉 순장을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결국 고대 국왕과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의 유인 구조는 동일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쉽게 말해 왕의 주변 사람들은
왕이 살아야만 자신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설사 자신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왕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 왕과 함께 묻히는 처지에 놓인다면 암살에 가담할 확률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국왕이 암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할 경우에도 신하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신하들은 국왕의 안위와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자기 부담금과 스톡옵션 제도. 이러한 방식의 위험 회피 전략은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자동차 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 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 경우 사고를 내면 결국 본인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보험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확률이 낮아져 그만큼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전략은 이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CEO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CEO들은 채용된 이후 자신을 뽑아준 주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CEO 전용 비행기를 구입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면 주주들의 이익과 함께 CEO의 이익도 함께 높아지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 위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는 전략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 유인 구조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효과적인 위험 회피 수단이다. 만약 유인 구조가 서로 충돌될 때는 상대방의 손해가 곧 나의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가 이익을 얻을 때 상대방도 함께 이익을 얻고 내가 손해를 볼 때 상대방도 함께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는 위험이나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고대 왕들은 이러한 논리를 꿰뚫어 본 것이다. 그들은 순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보필하는 신하들과의 유인 구조를 일치시켜 암살과 독살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낮출 수 있었다. 순장을 진행할 때 함께 묻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 역시 위험 회피 전략과 관련이 깊다. 순장이 잔인할수록 신하들과 국왕의 유인 구조의 일치는 더욱 공고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조들 역시 일상생활 속의 여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특히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은 국왕들이라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생매장하는 제도까지 고안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순장은 암살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였습니다.